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바틀렛 지음, 박은선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흑인, 빈털터리, 대학 중퇴자, 파산한 가정에서 자란 18살의 저자는 자신의 생일날에 행복하고 섹시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살에 2,68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시작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돈, 일, 시간이라는 쳇바퀴를 멈추고 한정된 시간 동안 충만한 삶, 가치 있는 성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가난했던 내가 성공한 뒤에 알게 된 사실. 그저 세상은 이럴 것이라 생각한 나의 믿음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으며 행복은 언젠가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가 계속 쫓아가기만 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늘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과 소셜미디어와 남들과의 비교가 당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2장 인생의 두 가지 게임. 모든 것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행복을 마치 성공, 부, 명성, 업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점수판에 점수를 계속 쌓아서 따내는 것인 양 여겼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죽어야만 게임이 끝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행복에 대한 놀라운 역설 중 하나는 이것이다.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찾는 일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3장 비교는 생존의 지름길이자 행복의 방해꾼. 유일하게 가치 있는 비교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비교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4장 우리는 알고리즘이 바라는 모습이 되어간다.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은 우리의 서재가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거짓으로 가득한 데다 인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엄팔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긍정적인 창작자들을 팔로우하라. 당신의 서재를 업그레이드하라. 소셜미디어는 말도 안 되게 완벽한 모습을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이제 좋음은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5장 백만장자의 딜레마.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다. 오늘 침대 밖으로 억지로 몸을 끌어내고 삶을 저주하고 일주일 내내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달고 다니는 대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를 떠올려 보라. 신기하게도 삶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에서 이미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느끼는 나로 탈바꿈해 주었고 나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식사를 만찬으로, 분노를 사랑으로, 미움을 용서로, 적을 친구로, 아픔을 희망으로, 결핍을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 맞춰 살다 보면 머지않아 불행을 찾게 될 것이다. 자기 안의 세상에 맞춰 살다 보면 머지않아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6장 동화는 인생을
망쳐 놓는다.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동화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것이다. 무조건 18살에는 대학에 가고 21살에는 직업을 가지고 30살엔 집을 사고 35이면 결혼하고 36에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 역시 천차만별이다. 7장 인생의 해로운 멍청하고 한심한 질문들. 당신의 열정을 따르라 라는 말은 직업에 대한 불안을 자아내는 매우 강력한 헛소리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느낀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본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각한다. 사회는 모든 것을 완벽하고 이분법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불완전함과 복잡함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인생이란 원래 불완전하고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8장 인생은 원래 정해진 각본이 없다. 사람마다 사랑의 감정은 다 다르게 느낀다. 인생에는 대본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항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진정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다. 사회가 지시한 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마음으로 써내려간 자기 삶의 대본의 작가가 되어야 한다. 9장 나만의 열정을 만드는 법. 자신의 능력치와 역량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을 요구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는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힘들지 않은 일 역시 보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경우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자기의 실제 능력 및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능력의 수준과 맞는 경우이다. 그러면 그것은 곧 성취감을 주는 도전이 된다. 흙 속에 씨앗을 하나 심고서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몇 분마다 다시 파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신의 노력과 결정에 대해 의심하는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씨앗에 물을 주라. 당신이 따르고 존경하는 누군가를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세대는 남에 대한 존경을 자기 자신의 열망으로 혼동해 왔다. 당신의 우상은 자신만의 길을 갔다. 그들이 이룬 것을 당신도 이루고 싶다면 당신도 당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독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나 창작자, 예술가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은 줄어든다. 독창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방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재수 없는 인간들과 일하지 마라. 사회는 우리가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며 떠들어대는 걸 좋아한다. 사회는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당신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고 곧 번아웃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퍼뜨리고 있다. 두 이야기 다 무시하라. 10장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대부분의 뉴에이지 기술은 만년 전 삶 속의 올드에이지 원칙에 기반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잉 자극, 알코올, 카페인, 영양 불량과 외로움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다.
이제 다시 돌아갈 때다. 부족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사람 사이의 교류, 단순한 생활, 운동, 자연, 물과 더불어 살았다. 지금의 우리는 하얀 벽,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외로움, 디지털 중독, 불면증, 테이크아웃 음식, 탄산 음료와 더불어 살아간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보라. 11장 그만두는 것은 승자만의 특권.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그만두는 것은 승리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만둬야 할 때, 방향을 바꿔야 할 때, 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때, 삶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해야 할 때, 맞지 않는 것을 그만두고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인생의 모든 승리자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장도 감당해 낼 수 없다. 불확실성은 현재의 불행한 상황과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더 행복한 지점 사이의 간극이다. 불확실성의 영역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사랑, 더 큰 성공을 바란다면 살면서 몇 번이고 다시 여행해야 하는 곳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 애쓰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결국 완벽한 결정이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후 평가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법이다. 어쩌면 당신은 늘 행복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과 소셜미디어와 남들과의 비교가 당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12장 당신의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 현재의 감정이 아닌 과거의 기억에 기반해서 결정하라. 감정이 격해지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은 저하된다.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복수를 해야겠다던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통제권을 상실하고 만다. 그런 비이성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13장 위기와 혼돈에서 영리하게 빠져나오는 법. 삶에 닥쳐오는 모든 혼돈을 다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떠한 혼돈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은 터득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서 당신의 아군은 낙관적인 태도, 적극성, 집중하는 마음이다. 감정, 절망, 부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적이 될 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선택한 대처 방법의 부산물이다. 14장 과소평가되는 불변의 법칙 꾸준함. 사람들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작은 일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 작은 일들이 곧바로 성공을 맛보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작은 결심을 내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성공은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쌓인 꾸준함의 결실이다. 나의 성공은 하나의 위대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되어 쌓인 수많은 작고 올바른 행동들의 결과였다. 위대함은 큰 결심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좋은 행동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15장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진짜 원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끔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런 꼬리표들을 스스로에게 달기도 한다. 부모, 여자친구, 상사, 부유한, 가난한, 나이든, 젊은, 멍청한, 게으른, 의욕 없는, 창의적인, 미루는, 깜빡깜빡하는, 미련한, 똑똑한, 사업가, 운동선수, 마케팅 전문가, 건축업자, 아빠, 엄마. 자기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자신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책을 사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가 성장을 원하지만 성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도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의도 없는 행동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의도와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자기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얼마나 없느냐이다. 당신의 최고의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6장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 화가 났을 때 X가 나를 화나게 했어 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더 자주 화가 나게 될 것이다. X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화나게 했어 라고 말한다면 앞으로는 화가 덜 자주 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자기 잘못이자 자기 책임이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피해의 99%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피해의 1%만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 결과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17장 당신처럼 게으른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내적인 동기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외적인 동기는 바깥에서 유발된다. 우리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행위 자체가 즐겁고 그로부터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돈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보상을 얻거나 직업을 잃는 것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된다. 자신의 목표와 야망 뒤에 담긴 논리와 가치, 근거를 자기 인생이 걸린 것처럼 낱낱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려 한다면 결국 그 어떤 사람도 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당신 자신의 가장 위대한 버전일 뿐이며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결국 위대한 자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을 자기답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다. 절대로 당신의 행복을 직업, 돈, 인정 욕구, 인기, 지위와 바꾸지 마라.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부, 성공, 명예, 업적은 행복이라는 목적에 기여할 때만 가치 있는 것이다. 18장 세계 최고가 아니어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엄청난 특권이다. 돈이 물고기라면 정보는 낚싯대다. 그 둘 중 하나가 나를 평생 먹여 살린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여전히 정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어떤 업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업계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기술들은 전반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19장 짧은 인생인데 좀 행복하고 섹시하게 살지 뭐. 톰 스티븐스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며 살 수 있다.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갈 수도 있다. 새로 나온 최고급의 기기들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우리 삶에 허락된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좀 더 잘 지켜내고 보다 확실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룰렛 테이블에 칩을 놓아라.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적 가치와 부합하는 일들을 좀 더 잘 가려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건강에 대한 해답이자 행복하고 섹시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내 치기 어린 꿈을 이루는 길이었다. 내 삶이 바로 그 증거다. 시간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이면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른 결과물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신이 될 사람은 지금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결과가 될 것이다. 시간을 현명하게 쓰고 자신이 믿는 가치에 베팅하고 부지런히 절약하라. 지금 모습은 1년 전의 결과다. 지금으로부터의 1년 뒤의 모습은 지금 한 일의 결과다. 이 점을 기억하라. 20장 나의 해방일지.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끔은 찾는 일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 결코 우리 인생은 모는 차, 은행 잔고, 직함, 팔로워 수, 업적에 의해 정의되거나 값이 매겨지거나 평가될 수 없다. 당신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난한 아프리카 이민자의 인생에서 행복한 백만장자의 인생을 만든 비결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 우선순위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